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CLC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시메틱 매니저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셀렉트 스위치도 추가됐고, 이제 라이브러리 기능하고, 이제 UDT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만든 모든 제품들의 이제 공통 부분이죠. 온전 모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픈 열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카메라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죠. 이 카메라 프로젝트를 먼저 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카메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지금 연결이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연결되어 있는 카드는 리얼테크 잘 연결되어 있고요. 모니터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잘 하고 있군요. FC 1번이 이제 스피드를 검사하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전체가 이제 동작하는 부분이죠. 측정을 하는 속도를 알려주는 이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체크하는 부분. 오케이, 뭐 정상적으로 다 잘 동작하고 있군요. 그러면은 모니터링을 풀고 잠깐 내려놓고, 저희가 이제 뉴 오브젝트에서 펑션 블럭을 하나 더 만들어서 to라고 해서 이제 이건 V라고 하는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기능 V라는 것을 새로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F12를 열겠습니다. Shift F3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좌우로 보이게 바뀌는데, OB1과 FC2번이죠. 첫 번째는 스타트라고 꼭 만들어 두시고요. 컨트롤 1번 눌러서 라다로 변경하고, 컨트롤 R 눌러가지고 하나를 더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 3부터 11번까지를 컨트롤 Z를 해서 다 지워버리고 컨트롤 V를 해서 다 집어넣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FC 2번으로 이송을 하는 거죠. 넘겨온 거죠. FC 2번으로 넘겨놓고 저장하고요. FC 2번을 다운로드 할게요. FC 2번만.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1번으로 다시 눌러가지고 컨트롤 R 해서 컨트롤 2번을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컨트롤 R 해서 NOP 0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END라고 칠게요. 여기다가 3번을 지우고 여기서 FC2로 저장을 하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니터링. 그러면은 이제 FC 1번과 2번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요놈을 다시 또 FC 2번을 모니터링을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OB1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FC로 집어넣은 거죠. 뭐 문제없이 정상 동작하고 있습니다.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고 있어요. 이놈을 꺼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것은 이제 모드 변경 기능이 이제 생겨야 된다. 항상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한다거나 어떤 수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수동 모드 또는 자동 모드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놈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동 모드, 자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프로젝트든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브라우저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프로젝트 말고 GMS 프로젝트에 있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요 영역에다가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모드
라고 그냥 치겠습니다. 모드라고 그냥 만들게요. 그러면은 라이브러리 마크가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이놈은 라이브러리예요. 요 창에서 Shift F3을 누르게 되면 좌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통에 문서가 들어있는 것 같은 마크는 프로젝트 파일이고, 이 왼쪽에 녹색깔 책으로 된 건 이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에다가 insert new object 해서 이렇게 뭐 S7 프로그램, 뭐 시나믹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S7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블럭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insert new object에서 db를 만들면 좋은데, 이 db를 또 만들게 되면은 이제 또 공통 부분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가 오른쪽 버튼 다시 누르고 insert new object에서 variable table 위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UDT 유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UDT1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드라는 UDT를 하나 만듭시다. UDT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UDT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DB가 열리는 거죠. DB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스트럭처 구조에 DB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뭐 이런 게 있군. 좋았어. 그러면은 자, 먼저 UDT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 모드 네임 모드 네임이라고 할까요? 그냥 모드라고 하죠. 그냥 모드 불리언 이렇게 하나 치고요. 그러면 모드 온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드 온. 그 다음에 모드 오프 뭐 이런 식으로 불리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드 스타트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모드 스탑도 있고, UDT 일단은 뭐 모드 온과 모드 오프 요 두 개만 만들게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요 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꺼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뭐 UDT가 하나 생겼어요. UDT가 하나 생겼구만. 요 놈을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이제 카피 이쪽에다가 페이스트 하고 붙여 넣으면 이제 UDT가 생깁니다. 모드라는 UDT가 생겼죠. 그래서 insert new object에서 db라고 해서 이제 db를 만들 겁니다. db of type 그러면 UDT1이라고 뜨죠. db of type 하면 UDT1이 뜨죠. 그래서 이 놈을 db1 해가지고 네임은 이제 조그 수동 모드죠. 조그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db 조그 모드가 하나 생겼고요. 이름을 조그라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리네임을 해가지고 프로퍼티로 들어가서 이름을 조그 모드라고 치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인서트 데이터 블록으로 가서 db 2번에 db 타입으로 UDT1 해가지고 오토 모드 이렇게 두 개를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db1과 2는 꼭 다운로드를 눌러주고요. 먼저 넣어놓고 조그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조그 내용이 db 내용이 뭐 이런 식으로 모드 온, 모드 오프라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뭐 db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있구나 라고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OB1으로 이동해가지고 컨트롤 R 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더 늘려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이제 왔었던 모드 셀렉트라고 해서 모드 셀렉트 하는 방법 컨트롤 1을 눌러가지고 또 라다로 변경을 해놓고 자 F2 해가지고 우리가 I 0.2번 I 0.2가 들어오면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이고 들어오면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콜 V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이었고, 콜 스피드라고 하는 이 두 놈은 이제 그 측정을 할 때의 기능이잖아요. 측정을 할 때의 기능. 요게 들어올 경우에 이제 비트를 만들어서 db 1점, db 0.0x, dbx 0.0이죠. 0.0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 모드 온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비트 로직 안에 들어가 보면 낫이 있죠. 낫으로 코일을 만들고 똑같이 이렇게 눌러 가지고 오프로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R 눌러 가지고 이제는 비접점으로 I 0.2번 셀렉트 스위치가 이제 꺼지면 db 2.dbx 0.0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여기다가 낫 만들고 내리고 낫을 만들겠죠. 낫 만들고 코일 만들고 db 2.dbx 0.1 이런 식으로 오프라고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모니터링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선택된 모드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셀렉트 버튼을 키게 되면 1.2가 0.2가 아니고 1.2네요. 다시 할게요. 1.2로 해서 다시 다운로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현재 모두 조그 모드는 꺼져 있고 오토 모드는 켜져 있다. 그래서 돌리면 이제 조그 모드가 선택이 되고 오토 모드가 선택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했을 때 현재 모드가 어떤 게 선택이 됐는지를 딱딱 바로 알 수 있죠. 굳이 두 개로 만든 이유는 혹시나 이 상승 엣지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상승 엣지와 하강 엣지를 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을 때 조그 모드가 선택되는지 오토 모드가 선택되는지를 잘 확인해 가지고 현재는 조그 모드가 선택됐고 오토 모드가 꺼졌군 이라고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식으로 동작 중이라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컨트롤 R 해가지고 이제 모드 셀렉트 부분을 다시 또 활용해 가지고 이제 오토 모드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오토 모드 온일 때 FC 1번 그 다음 내리고 펑션을 만들어서 FC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오토 모드가 동작했을 때에만 얘네들이 동작하게 하라 라는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왜 독특한지는 한번 보게 되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이제 FC1과 FC2는 동작하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자동차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동차를 움직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이 램프가 전혀 동작하지 않죠. 램프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현재 콜이 되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셀렉트 스위치를 이제 오토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오토가 선택이 되고 FC1과 FC2가 다시 활성화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다시 지나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전 속도인지 아닌지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다가 마무리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지나갔다 라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죠. 다시 제가 셀렉트 스위치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상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왜 마지막 상태가 되느냐? 마지막 상태가 되는 이유는 컨트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컨트롤을 잃어버렸다. 이게 뭔 말이냐면 현재 펑션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컨트롤 R을 다시 눌러가지고 이제 조그, 오토 온이 아니고 조그 온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조그 온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동작하고 싶은가?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인서트 뉴 해서 펑션 3번으로 해서 이제 조그 액티브라고 펑션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다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조그 액티브라고 하는 이 조그 액티브가 있겠죠. 요 놈을 만들고 저장하고 조그 액티브를 먼저 다운로드를 해놓고요. 내용은 없겠죠. 다음 이제 OB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집어넣는 순서에서 문제가 없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영역 한번 가볼게요. 이제 FC 3번을 열어가지고 스타트, 첫 번째는 스타트 컨트롤 R 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라다로 변경이 되고요. 이제 LED 책, LED OK 이런 식으로 LED OK라는 좀 황당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저희가 우리 FC 1번에 있었던 램프들이죠. Q1번, 2번. Q0.0, 0.1이 그린하고 레드입니다. 컨트롤 Shift 3, Shift F3 누르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보입니다. 자, 우리가 M0.5번 같이 M0.5번 이게 클럭 메모리죠. M0.5번 이렇게 누르고 7번 F7번 눌러서 Q0.0 하고 내리고 오늘 하나 더 늘립시다.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없네요. 오케이. 없으니까 그냥 새로 만듭시다. 컨트롤 E 눌러서 진짜로 안 만들어 놨었나? 안 만들어 놨네요. 항상 켜져 있다라는 걸 안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은 set M100.0 하고 는 빠졌네요. 는 하고 CLR 는 M100.1이라는 시작하자마자 항상 initialized라고 하는 100.0은 always on 100.1은 이제 클리어 항상 꺼져 있는 걸로 그래서 컨트롤 다시 1번 돌아와서 컨트롤 F2 눌러서 여기다가 M100.0 해서 한 줄을 더 늘릴 거예요. 한 줄을 더 늘려가지고 05번은 이제 거꾸로라는 이제 재밌는 걸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FC 1번에서도 Q0.1과 0.2를 사용했고요. FC 3번에서도 Q0.0과 0.1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보통? 저희는 보통 이걸 이중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중코일. 이건 이중코일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이쪽에서도 넣었고, 이쪽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지금 Q0.1과 2를 사용하고 있어요. OB1에서 이렇게 여기도 쓰고 있고 지금 여기도 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제 수직형 구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제가 이 상태에서 현재 이 상태에서 이 깜빡깜빡거리는 이 상태에서 제가 자동 모드로 변경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 모드의 마지막 상태를 다시 동작하게 됩니다. 다시 동작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눌러서 제어 권한을 다시 자동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게 뭐냐면 펑션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중 코일, 뭐 백중 코일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코일이면 절대 안 돼. 지멘스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중 코일이 뭐 이런 느낌이죠.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신기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짜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수평형 구조가 아니라 수직형 구조라는 의미예요. 다시 넘기게 되면은 이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쪽에 동작하고 있는 거고 여긴 동작을 안 하죠. Q 0.0이 켜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오토로 돌리게 되면은 이제 이쪽이 깜빡깜빡거리게 되고 Q 0.0이 꺼져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수동 모드 상태인지 아니면 오토 모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뭔가 구조적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컨트롤 R 해가지고 이제 우리 수동이니까 조그 LED를 켜야겠죠. 우리 매트릭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dbx 0.0 이게 조그 모드가 ON 되면 켜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Q0.0123번이네요. 0.3번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네 수동불이 켜져 있어요. 오케이 문제 없구만. 그 다음에 FC 1번 우리 FC 1번은 지금 우리 자동 모드 동작하고 있을 때 동작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피드 부분, 판별하는 부분, 뭐 사실 어느 부분에 있어도 상관없겠죠. 레드 LED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오토 M LED라고 해서 이제 DB 2점이죠. DB 2점, DBX 0.0이라고 해서 오토 모드 ON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집어넣고 Q 0.4번이라고 집어넣겠습니다. 다운로드. 이것도 다운로드 이미 돼 있죠. 그래서 뭐 모니터링 다 해보고 뭐 아무 문제 없고요. 이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오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군. 좋았어. 근데 지금 수동도 켜져 있고 자동도 켜져 있는 상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마탱이가 같구나.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봐줄 필요가 있죠. 여기서는 M 100.0이죠. 100.0을 넣고 이렇게 해서 db 1. dbx 0.1 오프가 켜지면은 Q 0.3을 꺼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Q 0.3을 끄고 오토 모드. 여기에 100.0이 또 있으니까 이놈을 잘라내고 바깥으로 갑시다. OB1에다가 만듭시다. 컨트롤 V 다운로드. 여기도 다운로드. 이렇게 하고 이것도 지금 현재 동작 중 다운로드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 부분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부분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b 1. dbx 0.2번이겠죠. 2번 0.1 오프일 때는 반드시 Q 0.4를 끄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읍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수동이 켜지고 다시 넘어가면 자동이 켜지고 수동 자동 수동 이렇게 동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현재 이 런이 이렇게 끊기죠. 근데 여기를 누르면 또 런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이 의미가 사실 그겁니다.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런 상태는, 녹색일 상태는 안전한 상태인데 활발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거죠. 넘기면 수동 상태, 현재 수동이 동작하고 있고, 다시 넘어가면 이 오토 부분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자동 부분일 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속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겠죠. 아주 빠른 속도, 직접 움직이면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정상 정력하고 있군요. 속도계가 나오는지 다시 한 번 더 돌려봅시다. V 부분, 속도계는 잘 동작하고 있는가? 지금 속도계가 동작을 안 하고 있었죠? 아무리 봐도 역시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값이 안 돌고 있었어요. 센서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잘 돌아오고 있군요.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봅시다. 아, 여기 100번이 중복되고 있었군요. 100번을 수정합시다. 100번이 아니고 컨트롤 알트 R 어사이먼트 들어가가지고 우리 남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60번이 비어있군요. 이렇게 60번으로 변경합시다. 이거를 60번으로 변경합시다. 60번 다운로드 하고요. 다음 우리가 조그 액티브에서 한번 사용했죠. 여기서 이거를 60번 M60.0번으로 바꾸고, 오케이, 이거 다운로드 하고, 다음 스피드 부분에서 M60번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필요 없는 100번이랑 이제 충돌되던 게 싹 없어졌어요. 저장하고 다운로드하고 모니터링까지 정상 동작 중. 오케이, 정상 동작 중.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시간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군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MD38번이 이제 그 정상적인 값이잖아요. MD38번. 스피드로 다시 돌아가서 MD38번을 확인해 봅시다. 0.375, 0.375,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군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과속을 할 때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굉장히 이제 안 나오네요. 나오네요 이제. 과속하기가 굉장히 힘들군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과속이 나오고 정상 속도가 되도록 잘 되고 있군요. 이 속도를 좀 낮춥시다. 0.5로 낮추고요. 0.5로 낮춥시다. 0.5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면은 반짝반짝 녹색깔이고, 빠른 속도로 가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오케이. 네, 특별히 이상 없군요.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뭐 라이브러리와 이 UDT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보여드린 건데, 이제 앞으로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조금씩 이제 할 겁니다. UDT를 계속 늘려나가면서 UDT의 내용을 늘려나가는 거죠. 뭐 런 상태라던가 뭐 스탑 상태, 아니면 뭐 모드가 온 됐는지 오프 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넣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든 이 OB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형상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형상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OB1을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이 OB1에 있는 기본 형태,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기본 형태만 잘 가져가게 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뭐 예를 들면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셋 클리어를 10.0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DB 1번 뭐 이렇게 뭐 돼 있지만 1.2라고 돼 있지만 나중에 수정을 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로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형상으로 이제 저장을 한 거예요, 형태를. 그래서 필요한 UDT는 언제든지 늘려나가면 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세이브 공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와 특히 UDT, 이제 이런 식으로 DB를 똑같은 형태의 DB를 계속 양산할 수 있는 유저 데이터 테이블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과 수동이 선택이 되고, 저속, 과속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강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